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저희 법인에서 승소했던 사례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쟁점이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소송, 관리인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관리인이 임기가 이미 종료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런 소송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이 여부가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1심하고 2심의 결과가 달랐거든요. 1심에서 패소했던 사례를 저희가 2심에서 승소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느냐? 제가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소유자입니다. 실제로는 동탄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제게 미납관리비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관리단에서 제기한 소송인데요. 대표자로 나와 있는 분이 이미 관리단 회장 임기가 한참 전에 끝난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사람이 제기한 소송, 이렇게 임기가 종료된 사람이 제기한 소송,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적법한 소송인가요? 자, 이게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기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없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소송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런 거에 대한 답이 1심과 2심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안에서는 오피스텔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죠. 이 집합건물법 제24조에는 관리인, 사안 같은 경우 관리단 회장이라 했잖아요. 관리단 회장, 동일한 용어입니다. 관리단장, 관리인, 이 관리인은 법적 용어죠.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2항입니다. 관리인은 구분수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 이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2년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년이 넘으면 무효가 돼요. 2년 되면은 2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까지가 맥스입니다. 2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관리인이 아닌 걸로 돼요. 임기가 종료되면 관리인이 아닌 걸로 돼버립니다. 이게 판례 제도예요. 판례가 그렇게 봅니다. 관리인이 없는 건물로 봐버려요. 다만 민법 제691조에 따라서 비록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 종전 관리인은 관리 업무는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관리인이 뽑힐 때까지 관리인의 업무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관리인은 아니에요. 관리인 직무대행자라 합니다. 이런 관리인 직무대행자로서 종전의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민법 691조예요. 이것을 위임 종료 시 긴급 처리라고 하고, 이런 긴급 처리할 수 있는 권한, 긴급 처리 권한을 임기 종료된 관리인이 갖습니다. 민법은요,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임인, 이 관리인이죠. 위임을 한 사람, 위임인은 누구냐? 관리단이에요. 이 관리단이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임인은 관리인이에요. 이 관리인은 위임인, 이 위임이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긴급 사무 처리권이에요. 이 경우에는 위임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위임할 때 했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범위, 이 존속하는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법이 명확하지 않기, 법 규정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상무, 일상적인 업무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상적인 업무 이외를 초과하는 업무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 또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문제가 돼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간 딜레이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형사 고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합의를 봐서 그 합의된 금액만큼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서류 심사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게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경매 절차 넘어갔을 때는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는 또 경매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기간이 길어요. 이 경매 절차를 또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임대인들,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